오늘은 최고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11월 27일 인준되었던 신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주시고 사진을 동시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자리 잠시만 정돈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홍기 어디 계세요? 지역위원장님들은 박홍기, 판항훈, 박정동, 신용현, 김병록, 박한선, 김혜건, 박수성, 이찬구, 정종환, 손현수 위원장 순이고요. 우선 신용현 의원님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앞에 서주시죠. 임명장 성명 신용현 위사람을 국민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함.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그대로 앞에 보시고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기 위원장이 나와주십시오. 성명 박홍기 위사람을 국민의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함.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드립니다. 다음 판만병원과 성명 황한웅 위사람을 국민의당 노원갑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함.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다음 박현복 남구갑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명 박형범 이하 동문입니다. 사진 앞으로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병록 위원장님 앞으로. 성명 김병록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앞으로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박한선 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성명 박한선 경기 성남시 분당갑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혜곤 위원장님. 성명 김혜곤 경기 이천 이하 동문입니다. 농구 선수세요, 농구 선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키만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성 경기 강주갑 위원장이십니다. 성명 박수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앞으로 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찬구 충북 제천 단양 위원장이십니다. 성명 이찬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종합 충남 천안을 위원장이십니다.
성명 정종학 충남 천안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손현수 경남 양산 갑위원장이십니다. 성명 손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진 촬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36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지진 피해 이겨내고 있는 포항의 힘, 대한민국의 힘을 보았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힘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국민의당 당원분들이 그 현장에서 봉사활동 해주고 계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포항 시민들께서는 지진 피해를 이겨내는 것과 더불어 포항을 찾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포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진을 이겨내고 동시에 지진이 남긴 불안도 이겨내야 합니다. 정부도 단순히 지진 피해 복구에만 머물지 말고 경제 활성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도 초당적인 협력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포항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40일 전입니다. 제가 10월 20일 날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예견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 선제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어섰고 금리 인상이 반영될 경우에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 상승과 맞물려서 수출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의 시대,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은 성장률에 긍정적인 신호에 취할 때가 아니라 모든 위험을 직시하면서 선제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혁신과 성장, 생산성 혁명을 추동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인상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라도 든든한 재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재정 책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산안도 이 원칙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산타클로스식 예산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호자 예산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산안,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 혁신과 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새기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어르신들 빈곤 문제 해결에 길을 열겠다는 약속, 뒷전으로 밀린 농업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 대한민국 동남축을 혁신하고 서남축을 개발해서 진정한 균형발전 이루겠다는 약속, 지역성장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정상화시켜서 전국적 성장의 길을 열겠다는 약속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도 힘을 모으면서
우리의 정책,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집권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새기면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3일에 시작된 예산심사가 어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중복, 과잉, 과속,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극대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야말로 감탄 구토자체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 옥조이냐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며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임기 5년 동안의 인기만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4천 명을 증원하려면 국회 예산처는 향후 30년간 327조 원,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국회가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기 5년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놓고 구조조정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인력 재배치 계획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고작 5%의 추상적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조직의 비효율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편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통령 공약에만 집착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 총 28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추산입니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과도한 행정 비용을 유발하고 지원 기준도 30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자의적 기준일 뿐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어렵고 30인 이상 기업은 문제없다는 식의 이런 자의적 국정운영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고용 규모가 아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간이 납세 기준 상향 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등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자체였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서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역대 정권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는 누차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애선한 처리에 임한다면 국민의당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부산, 대전, 포항, 대구를 방문해서 민심을 청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입견 없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북의 한 지역위원장의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또 그래야 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나라를 바꾸라는 촛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개혁이 사는 길입니다. 적폐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적폐를 낳는 적폐구조 청산, 이것이 진짜 적폐 청산입니다. 그런데 촛불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진짜 적폐 청산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입을 다물고 지방 분권 개헌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 인물 청산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 인물 청산에만 매달려서 적폐 구조 청산을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 발로 적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사즉생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우리는 적폐 구조 청산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진짜 적폐 청산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진짜 적폐 청산을 위한 길이라면 뜻이 맞는 세력도 모아야 합니다. 바른정당이 이러한 개혁에 동참한다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갑질에서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갑은 정부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공정 행위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가 뒷감당도 못하고 있는 정부. 최저임금을 폭등시켜놓고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정부. 갑질도 이런 갑질이 또 있습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뿐 아니라 정부의 갑질입니다. 홍종학 장관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면 정부의 갑질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책 없는 최저임금 폭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홍 장관은 갑질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제2의 김영란법을 제안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이 줄지어서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가 각종 정치자금이나 뇌물 성격의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경고하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자성의 목소리 없이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개인의 정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는 시청, 구청 공무원까지 동원되고 관용 차량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의원회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책을 팔면서 출판사 명의로 가짜 영수증까지 발급했던 사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 기념회 때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사건.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등으로 하여금 쪼개기로 책을 집단으로 구입하게 하는 사건. 아예 책도 주지 않고 출판 기념식장에 마치 결혼식 축의금 전달하듯 하얀 돈 봉투만 춤추듯 전달되는 사건 등 참으로 그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습도 다양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모금함에 비트코인이 던져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당 정치혁신안 하나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출판의 자유는 보장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출판 기념회는 할 수 없다라는 금지 규정을 만듭시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잘 다듬고 손질하면 될 것이니 이는 결코 헌법적 정신이나 가치를 침해, 훼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어렵다면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정책연합으로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천 룰을 만들어냅시다. 박수받아야 할 출판 기념회가 손가락질 받는 로비 기념회로 더 이상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당부터 실천합시다. 그리하면 선거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수사권 없으면 정보 없고 정보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대공수사권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공수사권의 폐해, 그 적폐를 제거하면 되는 일입니다. 울타리에 가려 아침 햇볕이 보이지 않아 해바라기는 해를 보려고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울타리, 적폐의 장벽을 거두어내면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의당도 키가 쑥쑥 자라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정치기 의장님, 그리고 예결위, 조세위 의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일 밤 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이어지는 조세소위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국민이 피땀으로 낸 세금이 고소득자나 재벌 기업에게 조세 지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또 서민을 위한 장려 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국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산국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년 2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성장할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개헌특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당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다당제의 근간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장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개인중심 정치 문화와 인터넷 문화와 결합해서 패권 정치,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권 정치는 구시대 유물이고 팬덤은 경기장이나 아이돌 공연장에서나 발휘해야 합니다. 패권 정치와 팬덤 정치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한 차별과 배제와 소외를 일으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다당제, 공존과 합의의 정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패권적 팬덤 정치와 결합된 대통령제입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 내부를 성찰하면서 그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9호선 열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1에서 8호선과 달리 외국 민간 자본의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협상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그저 관망하기만 할 것입니까?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조속히 노사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이 출근길에 더 이상 지옥철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대공수사권 없애고 조직 명칭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공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직권 남용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역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발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 상황에서 볼 때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전제되지 않으면 야당의 강한 반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ICBM 계속 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감 또한 확산될 게 분명합니다. 폐지되는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안 통과를 관문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부는 마치 다 된 것처럼 개혁안을 발표부터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라는 방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폐기했던 그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 폐기의 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돌린 옳지 않은 선례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도 지키려고 했지만 야당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식으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될 게 뻔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수 야당도 반대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겁니다. 여당이면 좀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